자, 그러면은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GitHub에서 다운받은 교재 파일이 바탕화면에 오픈AI API 메인이라는 폴더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아나콘다도 다 설치했었고요. 자, 메뉴에 가셔서 아나콘다 3에 보면은 이렇게 그 프롬프트가 있고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데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바로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눌러서 자,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주피터 한가 띄고 노트북 BOOK 자,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로컬 웹 서버가 기동이 되면서 자,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의 메인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각자의 바탕 화면이 어디 있는지 아실 거예요. 뭐 한글 윈도우를 쓰시는 분은 여기에 바탕 화면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데스크톱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드라이브 안에 바탕 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 바탕 화면을 자, 원드라이브에서 더블 클릭하고 원드라이브에 있는 바탕 화면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을 찾아가면은 오픈AI API 메인이라고 하는 교재 소스 다운로드한 폴더가 나타나죠. 자, 오픈AI API 메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교재 파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교재 파일에서 320 Chat Completion Text Generation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은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교재 파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재 파일인데 실제 우리가 코딩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할 템플릿은 템플릿 320 Chat Completion Text Generation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은 자, 여기 마크다운 셀만 남겨놓고 코드 셀은 비워놓은 코딩을 여기다 채워넣을 템플릿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 코드 파일하고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하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요령으로 할 거고요. 자, 먼저 오픈AI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인스톨할 텐데 먼저 필요한 게 오픈AI라고 하는 컨트롤 슬래시에서 코멘트를 제거하고 보면은 pip install -q는 이제 조용히 quiet라는 뜻이고 오픈AI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그리고 python.env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Shift 엔터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냥 워닝 메시지만 나오는데 여러분들 경우에는 뭐 successfully installed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합니다. 자, 다시 컨트롤 슬래시에서 저는 이제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hat Completion API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환경 파일은 아까 우리가 환경 파일은 바탕 화면에 오픈AI API 메인에 우리가 .env 파일을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env 파일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오픈AI underscore API underscore key라는 이름으로 API 키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저장을 했었죠. 그리고 반드시 env 파일이라고 환경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from .env 에서부터 import load underscore .env 하고요. 그 다음에 find underscore .env 두 개의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고 Shift 엔터 한번 클래스 임포트 해보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find underscore .env를 실행시켜 보면은 Shift 엔터 이렇게 우리 바탕 화면에 오픈AI API 메인 폴더 우리 교재 소스 폴더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env 환경 파일이 찾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 파일을 찾고 난 다음에 load underscore .env를 실행시켜 주면 한번 이렇게 래핑 해주죠. 그러면 Shift Enter true 이렇게 답이 옵니다. 이 true라고 하는 거는 환경 파일을 잘 읽었다. 자, 그런 메시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환경 파일, 다시 말해서 오픈AI API 키가 읽혀지면은 이제 오픈AI 서버로 API를 날릴 수가 있는 이제 기본적인 환경이 이제 갖춰진 거고요. 챗 컴플리션 API를 우리가 이용해서 텍스트 제너레이션 할 때 롤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유저 롤인데 이거는 우리가 챗GPT에서 프롬프트 입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요청사항 그것을 의미하는 게 유저 롤이고, 디벨로퍼 롤은 요전 버전까지는 시스템 롤이라고 불렸던 롤인데 AI한테 네가 어떤 AI야, 어떤 특성을 가진 AI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라고 하는 모델에 대한 지침을 부여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요 롤은 모델이 생성한 응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생성한 응답 또는 모델이 요 전번에 생성한 응답, 그래서 네가 요전에 이렇게 응답을 했었어 라는 거를 모델한테 알려줄 때도 어시스턴트 롤의 컨텐츠를 이렇게 메시지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의 이 롤을 잘 주게 되면은 더 정교하고 원하는 방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벨로퍼 역할을 잘 이용하면은 모델이 뭐 공손한 AI 또는 막 반말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AI, 또 친절한 AI 뭐 등등, 또는 뭐 수학의 전문가, 뭐 경제의 전문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AI의 리스폰스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은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하게 좀 비결정적인, 즉 할 때마다 뭔가 좀 응답이 달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롤을 잘 주면은 매번 달라지는 부분을 잘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자, 한번 첫 번째 API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om 오픈AI 라이브러리에서 import, 자, 대문자예요. 오픈AI, 자,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고, 자, 클라이언트를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자, 오픈AI 실행해서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줘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는 Shift Enter. 이렇게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모델을 하나 지정해 줄 텐데, 우리는 가장 가성비 높은 모델, 자, GPT-4o 미니, 자, GPT-4 미니가 가장 가격이 싸면서 가성비 높은 모델이고요. 자, 그 다음에 GPT-4 미니를 이용해서 챗 컴플리션 API를 생성해 볼 텐데, 자, 리스판스는 자, 모델로부터 받을 응답을 저장할 변수고요. 자, 클라이언트 점 최점 컴플리션 점 크리에이트, 자, 크리에이트로 해서, 자, 먼저 모델을 지정해 줍니다. 모델은 모델 GPT-4 미니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즈라고 해서 우리가 모델한테 전달할 메시지를 정해 주는데, 여기에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롤 컨텐트 이런 식으로 이제 키 밸류 페어를 주는데, 자, 먼저 롤을 어떤 롤을 주냐면, 자, 키가 롤이고 밸류가 디벨로퍼입니다. 즉 AI한테 너는 이러이러한 AI야 라는 지침을 주는 거죠. 자, 어떤 식의 지침이냐면, 이제 키 값이 컨텐트고, 컨텐트 키에다가, 자, 내용을 너는, 자, you are a helpful assistant야. 즉 너는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도움이야, 유용한 도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요게 이제 디폴트 값입니다. 그 디벨로퍼 롤을 우리가 생략하면은 디폴트 값이 you are a helpful assistant예요. 이제 저거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뭐 너는 뭐 수학 천재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콘텐츠를 줄 수도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한번 줘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룰을 주냐면,
자, 롤인데 요거 롤인 유저 롤이에요. 사용자 롤. 자, 여기서 사용자 롤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주냐면, 즉 우리가 챗GPT 사용할 때 프롬프트 입력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를 우승한 야구팀이 어디야? 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어도 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Shift Enter 하고 날려보겠습니다. 에러가 났는데, completion, check completions S가 들어가야 되죠. completions, Shift Enter. 뭐 날라가고 있어요. 자, 답이 왔습니다. 자, 리스판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왔는지. 자, Shift Enter. S가 빠져요. 리스판스. 다시 한번 Shift Enter. 자, 하고 자, 이렇게 리스판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요 전에 여기 지금 보면은 2020년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은 뭐 창원 NC 다이노스입니다. 이렇게 답이 왔죠. 자, 요거를 이제 요 이전에 네가 요렇게 답을 했어, 나한테 답을 줬었어 라고 알려줄 때, 자, 이때 롤에다가 자, 어시스턴트 자, 어시스턴트 롤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컨텐트에다가 여기 요거 한번 카피해 놔보죠. 자, 2010년 NC 다이노스입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자, 컨트롤 C 하고 여기 컨트롤 V, 자,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요게 이제 어시스턴트 롤이니까 AI 네가 나한테 요 전번에 응답했던 그 응답 메시지가 이거였어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죠. 롤에다가 다시 자, 유저 롤을 주고 콤마 컨텐트,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마지막 게임이 자, 뭐에서 어디에서 열렸어,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대화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시스턴트라는 거는 여러 턴의 대화가 이어질 때 챗GPT한테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 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챗GPT 모델들 GPT-4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버에서 모든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세션 하나를 기억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한번 API 리퀘스트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으면은 나하고의 관계는 싹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별도의 알고리즘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자, Shift Enter 하고 자, 답을 새로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 리스판스를 다시 Shift Enter 했더니 이번에는 마지막 게임 뭐 창원 NC파크에서 열렸다고 오네요. 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리스판스를 일단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보기가 약간 어려우니까 to underscore dict 이러면은 이제 파이썬의 저 to dict 메소드는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Shift Enter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to dict라고 하는 메소드에 의해서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바뀌었고, 이런 to dict 같은 이런 메소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dir하고 response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런 메소드들을 갖고 있네요. response에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o dict였고, 뭐 JSON 포맷으로 바꿔라 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 dict라는 것도 있네요. to dict 대신에 dict를 한번 해볼까요? response.dict 해보면은 뭐 같은 거네요. to dict하고 dict하고 동일한 아웃풋을 출력하는 이렇게 뭐 비슷한 두 개의 그 메소드들이 공존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과거 버전과의 어떤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주로 이렇게 중복되는 메소드들을 이제 가져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자, 요거는
지워버리고, 자, 그다음에 escape A 한 다음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리스판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요 콘텐츠 요것만 사실 필요한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디버깅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참고사항으로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프린트를 할 때, 자, 프린트 필요한 메시지만 프린트 할 때는 프린트 리스판스에 보면은 초이시즈라고 하는 게 이렇게 파이썬의 리스트로 값이 나와 있습니다. 리스판스 점 초이시즈의 첫 번째 엘리멘트죠. 첫 번째 엘리멘트. 자, 그거를 라이트를 보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엘리멘트가 라이트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필요한 거는 점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것만 골라서 찍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컨텐트만 필요하죠. 메시지 점 컨텐트 Shift 엔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텍스트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API가 어떻게 끝났는지, 정상적으로 끝났는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에러가 났는지, 또는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피니시 리전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길이 제한에 의해서 중간에 잘렸다, 그럴 경우에는 length라고 하는 그런 피니시 리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함수를 불러줘야 될 때, 그때는 펑션 콜이라고 하는 피니시 리전이 들어갑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피니시 리전이 있는지 보면은, 자, response 점 choices의 첫 번째, 자, 이걸 보면은 Shift 엔터, 여기에 finish region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점 finish underscore region 찍어보면 Shift 엔터, stop. 자, 그래서 요거는 정상적으로 그냥 끝났다. 그렇게 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화된 출력 부분,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어떤 이제 제이슨 스키마를 준수하는 응답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이슨 스키마를 이제 보장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 응답이 이렇게 키 밸류 페어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자유로운 형태의 텍스트로만 출력을 받을 경우에는 그 AI가 우리한테 응답한 이 텍스트를 가지고 후속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기 위한 어떤 정형화된 그런 아웃풋을 원하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텍스트 형태로 리스판스를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후속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슨 같은 이런 구조화된 포맷으로 응답을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으면은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넘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기 편리한 그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제이슨이기 때문에 구조화된 출력을 항상, 여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챗GPT를 얘기하는 거죠. 챗GPT의 응답이 어떤 정형화된 그런 출력을 보장하도록,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키 밸류 페어로 받고 싶은데 뭐 키 값을 누락했다든가, 또는 잘못된 열거형, 즉 우리가 키에 해당하는 밸류로서 어떠어떠한 형태의 값만을 받고 싶은데 다른 타입의 그런 데이터를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그 원치 않는 출력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구조화된 출력입니다. 자, 이렇게 그 스트럭처드 아웃풋 기능이 제공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답을 뭐 스트링 타입으로 응답을 받고 싶은데 뭐 리스트 타입으로 응답이 됐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형식의 응답을 받는 부분을 이제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지금 받은 리스판스는 그 내가 원래 원했던 구조의 출력이 아니야. 그런 것을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구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프롬프트라는 거는
그 옛날 초창기에는 강한 형식의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즉 내가 너한테 이런 식의 요청을 하면은 너는 반드시 키 밸류 팩으로 키 값은 뭐, 밸류는 뭐, 키는 뭐, 밸류는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렇게 답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야 뭐 하는 식으로 반드시 이렇게 답을 하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또 이그젬플을 이렇게 키 밸류 이런 형태로 반드시 답을 해라고 이그젬플을 주고 그런 식의 아주 강한 프롬프트 표현이 필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구조화된 출력 기능이 제공이 되면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그렇게 아주 강하게 또 뭐 이그젬플까지 제공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일관된 형식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파이썬의 경우에는 파이덴틱이라고 하는 파이썬 기능을 이용해서 객체 스키마를 정의하기 쉽게 지원하는데 이 구조화된 출력 부분은 뒤에서 파이덴틱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여기서는 이런 구조화된 출력이 뭔지 일단 지금은 인트로덕션 부분이니까 그냥 오버뷰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rom pydentic이라고 하고요. pydentic에서 import 베이스 모델 임포트랍니다. 자, pydentic이 뭐냐? pydentic은요. 챗GPT한테 파이덴틱을 물어볼까요? 자, 이거는 파이썬에서 타입 체크를 하는 그런 기능인데, 자, 파이덴틱이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파이썬의 어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거나 또는 설정하기 위한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을 그 밸리데이션 검증하다든가 또는 자동으로 타입을 변환해 준다든가 또는 여기서 직렬화나 역직렬화는 뭐 그 딕셔너리를 제이슨으로 뭐 바꿔준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한 건데 뭐 예를 들면서 이제 이렇게 파이덴틱이라고 하는데 보면 뭐 베이스 모델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 유저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여기에서 name이라고 하는 이제 그 데이터는 스트링이래야 되고 age라고 하는 데이터는 인티저래야 되고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 변수 값은 스트링이래야 되고 자 그렇게 파이덴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 타입을 정해줬다. 그러면은 요 유저 클래스에다가 name은 앨리스, age는 25, 이메일은 뭐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인티저 값을 넣어야 되는데 뭐 20 이런 식으로 값을 잘못 줬어요. 그럴 경우에 밸리데이션 에러, 파이덴틱에 보면 또 밸리데이션 에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에러를 익셉션을 레이즈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파이덴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다시 뒤쪽에서 별도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타입이 스트링이래야 되고 데이트 역시 스트링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파티시펀츠 뭐 참가자는 자,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로 봤는데 이 리스트 안에는 스트링 값으로 엘리멘트들이 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제 이걸 어디다 쓸 거냐면 일단 자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자, completion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completion equal 자, 클라이언트 우리 그 위에서 오픈AI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점 자, 요거는 베타로 들어가 있는데 베타 점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아직 베타 버전이라는 거예요. 자, 채점 completions 점 pass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모델을 정해 줘야겠죠. 모델은 요게 지금 현재 보면 베타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최신 모델, 특정 시점 이후의 모델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요 경우에는 오픈AI API 사이트에 가보면은 닥스에 보면은 API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쭉 있는데 다큐멘트가 있는데요. 여기 스트럭처드 아웃풋에 가보면은
여기 그 모델이 언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트럭처드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요 레이티스트 모델, GPT-4 레이티스트 랭귀지 모델에서만 되는데 요런 모델, 요 모델 이후 모델에서만 서포트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도 여기다가 교재에 가서 그건 카피해 오죠. 교재에 제가 이렇게 GPT-4o 2024-0806 자, 여기 컨트롤 V 이렇게 모델을 카피해 왔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메시지를 주는데 메시지는 자, 여기 리스트 형태로 주죠. 자, 이번에는 요 내용은 교재에 가서 자, 카피를 해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고 카피해 왔어요. 자, 롤은 디벨로퍼 롤입니다. 자, 그러면서 컨텐츠를 뭘 주냐면 AI한테 자, 이벤트 정보를 추출하세요. 그런데 한국어로 추출하세요. 자, 이렇게 AI가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거에 대한 지침이죠. 그 다음에 유저, 이게 이제 사용자의 프롬프트 정보가 되는데 앨리스와 바비 금요일에 과학 박람회에 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를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리스판스 포맷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리스판스 언더스코어 포맷. 자, 리스판스 포맷은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캘린더 이벤트 클래스. 자,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V. 자, 이렇게 캘린더 이벤트 클래스를 지정해 주면은 이렇게 답을 달라는 거거든요. 요 형식에 맞춰서.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컴플리션을 받을 거고요. 한번 실행해 보죠. 컴플리션. 자, 요거를 위에서는 제가 리스판스라고 하는 변수에다 받았고, 여기서는 이제 컴플리션에 받았죠. 원래 챗GPT에서 쓰는 용어가 챗 컴플리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판스라고도 하고 그 응답 받은 것을 컴플리션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같은 그런 의미라서 앞으로는 뭐 리스판스라고도 쓰고 컴플리션이라고도 그렇게 변수명을 쓸 거예요. 자, 쉬프트 엔터 했더니 컴플리션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떻게 받았느냐? 여기 지금 보면은 컨텐츠가 뭐 이렇게 왔죠. 컨텐츠가 왔는데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지정해 준 이 구조에 따라서 name이라는 거, date라는 거 또는 participant라고 하는 것들이 key value 형태의 JSON 형태, JSON 포맷으로 데이터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벤트라고 여기서 지금 보면 이벤트 정보를 추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주 짧은 텍스트를 줬지만 굉장히 긴 초대장이라든가 굉장히 긴 다큐멘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긴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서 이벤트 정보가 추출됐는데 한국어로 추출된 겁니다. 그래서 컴플리션에 보면 choices, 자, 요거의 첫 번째 엘리멘트, 자, choices의 첫 번째 엘리멘트가 되겠고 거기에 보면은 메시지가 있죠. 여기 메시지, 이 메시지를 자, 메시지 속성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past, past라고 하는 요게 여기 past라고 있죠. past, 요겁니다. 요게 그 컨텐츠는 이거고 이렇게 받았고 요거를 past라고 이제 또 요 캘린더 이벤트라고 하는 요 클래스, 요 클래스에 맞춰서 만들어진 속성이 하나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를 찍어보면은, 자, 쉬프트 엔터,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한번 API가 갔다 오겠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네임은 과학박람회, 이벤트 정보를 추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벤트의 내용, 이벤트의 이름이죠. 이벤트의 이름은 과학박람회, 그 다음에 데이트가 있죠. 금요일, 그리고 참가자는 앨리스와 밥, 구조화된 형태로 답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캘린더 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반환이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후속 작업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서 할 수가 있겠죠. 이 값들, 네임이나 데이트나 파티시펀트 같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뭐 이벤트.name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벤트.date 또 이벤트.participants 이렇게 변수명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그 후속 스텝에서 저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큰 관리.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텍스트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에 인공지능은 이 텍스트를 토큰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입력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hatGPT is great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chat 또 GPT is great 자, 이런 형태의 6개의 토큰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토큰에 해당하는 고유한 아이디를 또 숫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력이 될 때는 숫자로 바꿔서 즉 수열 시퀀스로 바꿔서 입력하게 되는 원리인데 어떤 문장이 어떤 형태의 토큰으로 나누어지는지를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을 미리 우리가 계산해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토큰을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가 20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장일 경우에 30개의 토큰에 대해서 요금이 청구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틱토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할 텐데요. 자, pip install 자, 틱토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Shift Enter.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already satisfied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경우에 이제 처음 설치하시는 분은 뭐 successfully installed 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코멘트로 다시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escape B 한 다음에 자, import 틱토큰 Shift Enter. 자, 임포트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인코딩은 틱토큰 인코딩 for 모델 인코딩 언더스코어 for 언더스코어 모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 모델 이름 즉 위에서 우리가 이 모델을 GPT-4o 미니를 줬죠. 이렇게 모델 이름을 정해주면 자, 인코딩 Shift Enter 해보면은 O200K 언더스코어 베이스라고 하는 인코딩이 나오는데 모델마다 모델을 만들 때 이용했던 인코더가 있는데 즉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를 토큰화 해줄 것인가 라는 거를 각각 다른 인코더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O200K 언더스코어 베이스라고 하는 인코더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 인코더를 불러온 거고요. 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입력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좀 기니까 가서 교재에 가서 카피를 해보죠. 컨트롤 C 카피하고요. 자, 컨트롤 V 자, 페이스트 해서 디벨로퍼 롤, 사용자 롤, 어시스턴트 롤, 또 사용자 롤. 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이 메시지가 어떻게 토큰화되고 또 몇 개의 토큰으로 구성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 underscore tokens라고 해서 일단 변수를 초기화해 주고요. 자, 메시지를 for message 자, in messages 이렇게 해서 하나씩 프린트 메시지 하나씩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메시지가 이제 그 리스트니까 그 하나씩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하나 읽을 때 자, num underscore tokens에다가 tokens는 4개의 토큰을 플러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메시지가 자, 교재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형식을 따르게 돼 있어요.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보면은 IM 스타트 하나, 그 다음에 줄바꿈 하나, 그리고 IM 엔드 하나, 또 줄바꿈 하나. 자, 이런 식의
기본 토큰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4개를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메시지, 자, 메시지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 메시지가 파이썬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죠. 딕셔너리를 처리해 주면은, 자, for 키하고 value, 자, 키 밸류 페어로 되어 있는데 in message.items, 자, 그러면 여기 키하고 그 다음에 밸류, 각각의 그 키에 대한 밸류를 인코더 위에서 우리가 만든 인코더, 요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토큰화 해보면은요, 자, 여기서 인코딩 인코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면은 쉬프트 엔터, 이렇게 인코딩이 됩니다. 자,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for 루프 한번 돌 때마다 프린트 한 줄씩 띄워보고요. 이렇게 했더니 각각의 딕셔너리들, 요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롤이라고 하는 요 디벨로퍼 롤이 77944라고 하는 디벨로퍼가, 요 단어가 77944라고 하는 토큰 아이디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도움이 되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자, 요거를 한국어 문장을 토큰화 했더니, 자, 이런 식의 수열로 토큰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롤, 유저 롤과 컨텐트 역시 마찬가지로 유저 롤이 1428이고, 자, 이렇게 토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이제 어시스턴트 롤인데, 이렇게 어시스턴트 롤하고 또 컨텐트, 또 유저 롤하고 컨텐트, 이렇게 4개의 키밸류 페어를 전부 플러스로 넘 토큰스를 계산해 보면은 최종적으로 넘 토큰스는 랭스를 계산해 봐야겠죠. 자, 컨트롤 C하고 랭스 컨트롤 V, 자, 이렇게 토큰화한 수열의 길이를 다 더해 보면은 쉬프트 엔터 94개의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즉, 이런 입력, 그리고 모델로부터 이런 어시스턴트 출력을 받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사용자 입력으로 질문을 할 때 현재까지 토탈 우리한테 차지될 그 비용 계산은 이 토큰 수에 의해서 94개 토큰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드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재현 가능한 출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먼저 from ipython, 자, ipython.display에서부터 import display라고 하는 모듈과 html, 자, 두 가지를 임포트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임포트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형태로 좀 구조화된 HTML 형태의 이런 출력을 한번 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seed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seed 해서 뭐 아무 숫자는 상관없어요. 1, 2, 3이라고 한번 줘보겠고, 그 다음에 토픽을 뭐 화성으로의 여행, 자, 이런 토픽을 하나 주고 글을 한번 쓰게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벨로퍼 메시지하고 사용자 메시지, 유저 메시지는 여기서 교재에 가서 뭐 좀 기니까 카피해 오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V. 자, 당신은 짧은 이야기를 창작하는 소설가입니다. 시스템 메시지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토픽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한국어로 생성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자, 메시지즈에다가 자, 파이썬 리스트 형태로 먼저 롤은 첫 번째가 디벨로퍼 롤로 하고,
다음에 디벨로퍼에 대한 컨텐트. 자, 컨텐트를 위에서 우리가 변수에 저장해 놓은 시스템 언더스코어 메시지. 자, 요게 디벨로퍼 메시지고, 그 다음에 롤을 유저 롤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저 롤에 대한 컨텐트를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유저 언더스코어 리퀘스트. 자, 이렇게 메시지를 구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check completion API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response는 client.chat.completions.create. 자, 여기다 파라메터를, 자, 모델은 모델 위에서 우리가 모델은 계속, 자, 모델 Shift Enter GPT-4 미니, 요게 모델이죠. 그리고 나서 messages는 자, messages, 자, 요게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seed라고 하는 파라메터를 줄 수 있습니다. 자, seed에다가 seed 1, 2, 3이죠. 1, 2, 3을 seed로 줬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소수를 창작하는 거니까 뭐 굉장히 얘기가 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스 토큰 개수를 1000개로 제한해라. 1000토큰 이내의 문장으로 생성을 해라 라고 제한을 주고, 그 다음에 템퍼리처를 1.2 이렇게 주겠습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문장을 생성을 할지, 텍스트를 생성할지를 정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챗GPT 모델은 이 텍스트를 생성할 때 현재까지 생성되어 있는 문맥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토큰이죠. 이러한 토큰들이 나열됐을 때 다음번에 가장 확률 높은 토큰이 뭐지 하는, 가장 확률 높은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확률 생성 모델입니다. 내부적인 작동 원리가 그래요. 템퍼리처는 0에서부터 2 사이의 값을 갖는데, 템퍼리처가 0이면은 무조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단어를 그냥 다음번에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얘기가 이제 무미건조하게 되고,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하면 항상 그냥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를 뽑아내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이제 그런 재미없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템퍼리처를 1 이상 2에 가까운 값으로 주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랜덤 샘플링을 하게 돼요. 즉, 다음번에 올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어떤 확률 분포에 의해서 그냥 랜덤하게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내부적인 그런 작동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랜덤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동일한 질문을 해도 그때그때마다 답변 내용이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겠죠. 여기서 이제 시드 값을 주게 되면은 이제 같은 난수가 생성되겠죠. 그래서 항상 같은 답변이 동일하게 다시 재생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한번 보죠. 리스판스를 Shift Enter. 자, 1000개의 토큰이 생성이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자, 이렇게 리스판스가 왔습니다. 자, 이걸 마찬가지로 리스판스 choices의 첫 번째 엘리멘트 메시지 컨텐트. Shift Enter. 요게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생성된 텍스트죠. 자, 그 다음에 escape AAA 하고요. 여기 보면은 리스판스에 보면 여기 UCG가 있어요. UCG에 보면은 토큰 개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컴플리션 토큰은 몇 개, 프롬프트 토큰은 몇 개, 그래서 토탈 뭐 743개의 토큰,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response UCG가 있죠. 여기 response UCG에 토탈 토큰스가 있어요. 그래서 UCG total underscore tokens. 자, 그래서 토탈 토큰스가 743 프롬프트 토큰하고
컴플리션 토큰 두 개를 합쳐서 743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피니시 리즌, 여기 보면은 여기 피니시 리즌이 여기 스탑이라고 되어 있죠. 피니시 리즌. 자, 그래서 피니시 리즌은 response choices의 첫 번째 점 finish underscore reason, 그렇게 해서 finish reason이 stop 정상적인 그런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핑거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 핑거프린트, 요거는 API의 고유 아이디예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 목적이죠. 나중에 디버깅이 필요할 때 내가 날렸던 API의 고유한 아이디가 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시스템 핑거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언더스코어 핑거프린트라고 핑거프린트라고 지문이죠. 지문, 시스템 지문을 이제 고유 아이디를 주게 되어 있고, 요거는 response 점 시스템 언더스코어 핑거프린트, 그래서 시스템 언더스코어 핑거프린트는 쉬프트 엔터, 요게 방금 날린 API의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HTML 테이블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교재 가서 카피해 오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C 하고, 자, 컨트롤 V, HTML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HTML을 디스플레이 하겠다. 자, 테이블, 자, 쉬프트 엔터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요거를 컨텐트를 response underscore 컨텐트, 자, 이렇게 저장하고요. 쉬프트 엔터. 자, 그리고 다시 쉬프트 엔터. 자,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 혹시 이제 요게 요 중간에 어떤 예상치 못한 에러가 날 경우를 예상해서 실제 코딩할 때는 이렇게 try, except 이런 형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제 추론 기능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completion은 클라이언트 점 최점 completions 점 create 하고요. 자, 일단 모델은 역시 GPT-4o 미니 모델을 사용하겠고, 자, 메시지는 교재 가서 한번 카피를 해 오겠습니다. 자, messages 여기서 자,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이제 디벨로퍼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당신은 도움이 되는 조수입니다. 이렇게 주고요. 내 수학 숙제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학 숙제를 도와주는 도우미 조수라고 모델의 디벨로퍼 롤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 롤에다가 사용자의 입력 메시지를 넣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2+2를 풀 수 있나요? 이렇게 수학 문제를 이제 한번 의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뭔가 메시지를 받겠죠. 자, 그래서 여기 프린트 하고, 모델이 우리한테 그 메시지를 줄 때 그걸 우리가 어시스턴스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시스턴트, 자, 어시스턴트는 플러스 completions 점 completion 점 choices의 첫 번째 점 메시지 점 컨텐트, 자, 이렇게 오겠죠. 자, 쉬프트 엔터 해보면은 예, 챗GPT가 자, 2+2는 4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수학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챗 컴플리션 API는 텍스트 생성 API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